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3월 10일 NBA 경기 가운데 흐름과 전력 변수를 중심으로 핵심 5경기 분석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NBA는 부상 변수와 백투백 일정이 많기 때문에 단순 전력보다는 컨디션과 로테이션 흐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클리블랜드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98대 109로 패배하면서 2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30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에반 모블리 역시 24득점 8리바운드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는 골 및 전력 공백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전 센터 자렛 앨런이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42대 49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경기 중반까지는 충분히 추격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4쿼터 중반 제일런 타이슨의 3점 슛으로 94대 86까지 따라붙었지만 이후 보스턴의 연속 득점을 막지 못하면서 결국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홈 경기력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21승 12패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노반 미첼과 모블리 중심의 공격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에서 애틀랜타 원정을 떠나 116대 125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4경기에서 1승 3패로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타이리스 맥시가 31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켄틴 그라임스가 26득점,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24득점으로 득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종료 16초를 남기고 맥시가 충돌 과정에서 손 부상을 입으면서 이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현재 필라델피아는 전력 공백이 매우 큽니다. 조엘 엠비드, 폴 조지 등 핵심 전력이 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팀 공격의 핵심인 맥시까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공격력 저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정 성적도 변수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원정 2연패 흐름 속에 시즌 원정 성적은 17승 1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 흐름을 보면 최근 경기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원정에서 117대 115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현재 상대 전적에서도 클리블랜드가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최근 5경기에서도 4승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 클리블랜드가 유리한 흐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공격 밸런스 자체는 유지되고 있고 홈 경기력 역시 안정적입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음 일정에서 멤피스 원정까지 이어지는 일정 부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력 구성과 현재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브루클린과 멤피스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에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107대 105 승리를 거두면서 길었던 10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경기 내용도 상당히 극적이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30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격과 리바운드에서 중심 역할을 해냈고 지에어 윌리엄스 역시 23득점으로 중요한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흐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종료 약 3분 전 윌리엄스가 연속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고 이후 브루클린은 마지막 순간 18대 6 런을 만들어내며 대역전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3쿼터에서 상대 득점을 22점으로 묶으면서 흐름을 되찾았고 데이론 샤프 역시 외곽슛과 공격 리바운드 득점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다만 브루클린의 시즌 홈 성적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현재 홈에서는 8승 2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홈 4연패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LA 클리퍼스에게 120대 123으로 패배하면서 현재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멤피스는 경기 초반 19점 차까지 앞서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2쿼터에서 턴오버가 무려 10개나 나오면서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타이 제롬이 23득점, 테일러 핸드릭스가 18득점, 세드릭 하워드가 15득점으로 분전했지만 핵심 전력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현재 멤피스는 자 모란트와 잭 이디의 결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막판 집중력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118대 117로 앞서 있었지만 마지막 공격에서 제롬의 3점 슛이 실패하면서 결국 역전을 허용하고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원정 경기력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멤피스는 현재 원정에서 11승 2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 흐름을 보면 최근 맞대결에서는 멤피스가 103대 98로 승리를 거두면서 브루클린이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에서 10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 중심의 득점 흐름이 살아났고 경기 막판 집중력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멤피스는 최근 3연패 흐름 속에서 핵심 전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 후반 집중력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팀 모두 다음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지만 현재 전력 구성과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브루클린이 조금 더 유리한 매치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기는 오클라호마와 덴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골든 스테이트를 104대97로 꺾으면서 현재 5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팀의 중심은 역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였습니다. 샤이는 27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특히 자유투 15개 중 14개를 성공시키면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아이자 조가 18득점을 기록하며 외곽에서 득점을 지원했고 제일린 윌리엄스 역시 14리바운드를 잡아내며 골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경기 흐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전반을 67대54로 크게 앞서며 주도권을 잡았고 3쿼터 한때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경기 막판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결정적인 3점 슛이 터지면서 다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홈 경기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오클라호마는 현재 홈에서 26승 7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홈 4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덴버입니다. 덴버는 직전 경기에서 뉴욕에게 103대142로 크게 패배하면서 2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에서 31대50으로 크게 밀렸고 외곽슛 역시 심각한 난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 중에는 팀 3점 슛이 무려 17개 연속 실패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공격 흐름이 완전히 끊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니콜라 요키치는 38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혼자서는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상 변수입니다. 자말 머레이가 경기 중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코트를 떠났고 결국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에런 고든 역시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한 경기였지만 경기 감각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덴버 입장에서는 요키치 중심의 공격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팀 전체 밸런스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경기에서도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127대121 승리를 가져갔고 현재 맞대결에서도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 분위기와 전력 안정성 모두 오클라호마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현재 5연승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홈 경기력도 매우 강력합니다. 여기에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중심의 공격 흐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덴버는 직전 경기 대패 이후 분위기가 좋지 않고 자말 머레이의 부상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유타와 골든 스테이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유타입니다. 유타는 직전 경기에서 밀워키를 상대로 99대113 패배를 기록하면서 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전 경기에서는 워싱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7연패에서 벗어났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키온테 조지가 22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브라이스 센사보가 벤치에서 17득점을 보태며 분전했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 공격 효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34.4%에 그쳤고 3점 슛 역시 49개를 시도해 단 12개만 성공시키는 등 외곽에서도 효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팀의 주득점원인 라우리 마카넨이 결장하면서 공격 전개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흐름을 되찾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홈 경기력도 변수입니다. 유타는 현재 홈에서 11승 2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홈 4연패 흐름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경기에서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97대10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4경기에서 1승 3패로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테판 커리와 지미 버틀러가 결장한 가운데 공격 옵션이 제한되면서 팀 득점이 97점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일부 선수들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산토스가 22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 활약을 펼쳤고 브랜딘 포지엠스키가 17득점, 드레이먼드 그린이 16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분전했습니다. 경기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에는 산토스의 활약으로 점수차를 유지했고 3쿼터 막판 말레비 레온스의 3점 슛으로 동점을 만들며 추격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4쿼터 막판 오클라호마의 집중력을 막지 못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양팀 맞대결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맞대결에서는 골든 스테이트가 유타 원정에서 140대124 승리를 거두며 우위를 보였습니다. 현재 상대 전적에서도 골든 스테이트가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 유타는 최근 경기력 기복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라우리 마카넨의 결장 속에서 공격 효율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반면 골든스테이트 역시 최근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 내용 자체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젊은 선수들의 득점 지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골든스테이트는 다음 경기에서 시카고를 만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전력 밸런스를 고려하면 이번 매치업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클리퍼스와 뉴욕 경기입니다. 클리퍼스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멤피스전에서도 카와이 레너드가 28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다리우스 갈랜드가 4쿼터에만 11득점을 기록하며 승부처에서 활약했습니다. 또한 홈에서도 2연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은 직전 레이커스전에서 패배했지만 그 이전 덴버전에서는 142득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와 제일런 브런슨을 중심으로 공격 생산력이 꾸준하고 맞대결 흐름에서도 뉴욕이 크게 밀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뉴욕 닉스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경기입니다. 3월 10일 NBA 농구 주요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기는 부상 변수와 백투백 일정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라인업 체크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최종 라인업과 결장 선수 확인하시고 경기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분석 페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